안녕하세요. 세법 쉽게 설명하는 텍스플래너 공인회계사 김대진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폐업이 속출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매우 우울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떻게 폐업을 하고 폐업 이후에 어떻게 재기를 해야 될지 많은 고민들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많은 폐업자들이 폐업 후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수없이 많이 보고, 가급적 폐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포인트를 드리고자 코로나 때문에 이런 주제가 마땅할까 마땅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도 많이 했지만, 이런 주제는 우리에게 보다 더 현실적인 것 같고, 또 폐업 시 많은 폐업자들에게도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좋습니다. 폐업을 앞둔 회사, 사업자, 법인, 그리고 기업회생, 그리고 파산 예상을 하고 계신 분들, 이분들은 앞으로 기업이 계속 운영되기 힘들 걸로 예상이 돼서 폐업을 할 건데, 그 폐업을 그냥 사업자 등록만 폐업을 하고 말 것이냐, 아니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폐업을 하게 되면 더 순탄한 길을 갈 수 있고, 그 이후에 다시 재기를 할 경우에 보다 더 수월하게 재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폐업 시 주의사항. 먼저 부가가치세 관련해서 폐업을 하게 될 경우 재고자산을 매입하면서 매입세 공제를 받았는데 매출 세액이 발생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폐업을 하게 되면 재고자산만 갖고 있는 경우가 돼서, 결국 폐업을 하게 되면 국가로서는 매입세 공제라는 세액 혜택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으로 환수를 못하는 결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추징을 하게 됩니다. 건물도 최근에 매입을 했다라고 하면 그 건물과 관련해서 매입세 공제를 했는데 바로 폐업을 하게 된다면 매출세액이 발생되지 않으니까 국가에 세수 손실이 생기게 되겠죠. 그 매입세에 공제됐던 부분을 환수받게 됩니다. 해서 폐업을 할 때는 직전이나 과거에 매입세 공제를 받았던 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 세 추징액도 자금 계산 속에 넣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가지급금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법인 사업자는 가지급금이라고 하는 것은 폐업을 할 때 그 대표자가 모두 가지고 갔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결국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상여나 급여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시에 거액의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까 가지급금 정리를 반드시 확인한 다음에 폐업을 하셔야 합니다. 세금은 반드시 정리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현실상 말이 안 될 수도 있죠. 어떻게 폐업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세금을 다 정리하고 폐업을 할 수 있겠지만 세금마저도 못 내고 폐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세금을 못 냈을 경우에는 추후 세금 부담으로 계속 관리가 돼요. 폐업을 했다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세금의 소멸시효로 인해서 5년 있으면 없어진다라고 하는데 국세청이 바보가 아닙니다. 계속 관리합니다. 통장에 1원이라도 있으면 압류를 하고요. 그때는 그 기간이 정지됩니다. 해서 통장에도 내 재산이 하나도 없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실제 폐업 당시에는 5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5년이 지나면 내가 다시 사업 재기할 수 있겠구나 하고 예상을 하고 계획을 잡다가 5년 이후에 알아보니 또는 모르는 상황에서 사업을 재기를 하게 돼요. 근데 그때는 이미 다시 국세청에서 압류를 하거나 세수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해서 면밀한 검토 속에서 해야 되기는 하는데, 이 경우 세금을 못 내고 내지 못하고 폐업을 하게 된 경우, 그럴 상황이라면 차라리 개인 파산, 기업 파산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 파산 당시 전 재산을 조사를 해서 모두 다 소멸시켜주고 채권자에게 채무 상환을 해주도록 변제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카운터가 돼서 보다 더 안전한 5년의 계산 기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5년 이전이라도 파산이 됐다라고 하면
국세청에서는 결손 처분이라고 그래서 그 제기 기간이 좀 더 당겨질 수 있습니다.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법인 사업자의 경우 폐업을 하게 될 경우 세금을 못 낸 상황에서 법인이 그냥 폐업을 해도 되는 경우가 있고, 폐업을 했을 때 개인한테 세금이 미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과점주주라고 법인 지분율의 50%보다 한 주 더 많은 주주를 과점주주라고 하는데, 이 과점주주는 한 사람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자 포함해서 50% 더하기 한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주에게는 법인이 내지 못한 세금을 그 주주에게 부과되게 되는 것이니까 세금이 계속 따라다니는 거죠. 그래서 그 개인 대주주는 차라리 개인 파산하는 게 낫죠. 법인 폐업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개인 파산도 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세금이 있는 상황에서 과점주주가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주주에게 연대 납세 의무를 주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래서 그 경우에는 개인한테는 개인 주주에게는 피해가 없다라는 뜻이죠. 거래처와의 관계를 유지하라. 많은 기업들이 폐업을 해가면서 야반 도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동안에 쌓아왔던 신뢰관계가 있는 많은 거래처들과의 관계가 매우 악화돼서 재기하는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뢰를 하지 않게 되고, 재기할 때도 거래를 안 하게 되고 조심스럽게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폐업하는 과정에서 야반 도주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성의껏 채무를 변제해 주는 과정에서 상호 협의해서 동의를 얻고, 비록 너무너무 어려운 과정이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서로 신뢰가 더 쌓이게 되고, 앞으로 사업을 재개했을 때 내가 다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한다든가 하게 되면 그 뒤로 재개할 때 많은 도움이 돼서 더 큰 신뢰가 있기 때문에 아마 더 큰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